안녕하십니까. 급판다 정수찬입니다. 자, 오늘 또 일요일이죠. 뭐 일주일이 금방금방 갑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긴 하는데 참 주식시장은 안 오르고 참 좀 지루하기도 해요. 그래도 그 뭐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죠.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죠. 인간은 끊임없이 심장이 뛰듯이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뭐 공황장애나 허무함 그런 게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어떤 뭐 공황장애랄지 그 허무함에 이제 그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서 뭘 해야 할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삶의 의지가 약해지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만들어서라도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를 하냐? 나는 뭐를 하냐? 프로그램을 배운다. 머리는 나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우리가 인공지능 챗GPT라 그런 거 커서 환경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런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그 기반들이 이제 받쳐주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보를 이렇게 소유한 자가 그 사회의 어떤 권력층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보가 뭐예요? 정보가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 배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알려고 하면은 이제 뭐 대가리 터지죠. 근데 현재 당신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뭐냐?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그러잖아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뭐냐? 100가지 적어봐라. 그럼 100가지 중에서 그거 다 할 수 없어. 그럼 몇 가지 하면 한 5개로 줄여봐라. 어,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가장 필요한 가장 우선 해야 할 게 뭐냐? 거기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이 말이야. 거기 한 가지. 거기 한 가지. 그래서 그 한 가지의 재능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통의 이런 사회의 어떤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 게임 하면 한 사람으로서는 어떤 거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군중이 모이면은 어떤 뭔가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어떤 사람도 하나의 픽셀이단 말이에요. 픽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뭐냐? 한 가지 자기 전문, 나는 전문이 포크레인 기사고, 부차적인 취미가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야. 그러게 주식 투자 하는데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코딩을 해. 코딩을. 근데 코딩 전문가냐? 아니야. 왜? 코딩을 할 수 있는, 이 바보라도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 이게 강범위한 어떤 잡학, 지식이 있고, 이렇게 이제 말로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은, 우리 챗GPT는 조합 코드를 던져준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가지 개선 사항을 뭐냐면은, 한 가지 지금 인공지능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오늘 인공지능 학습을 이것도 한 며칠 걸릴 겁니다. 이것도 오늘 며칠 걸릴 거예요. 이거. 계속 인공지능 새로운 어떤 코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참고 지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오늘 한 내일까지인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재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재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코드를 이제 하나 이제 거기에 이제 참고 지표에서 추가시킨 게 뭐냐면은 RSI, 스톡캐스터와 RSI를 동시에 접목시킨 거예요. 동시에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명확하게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접목을 했을 때에 명확히 보면은 아래쪽 우물에서 이렇게 하다가 명확하게 이제 신호값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을 신호값을 주잖아요. 이런 우물이 보이면은 거기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적정 타이밍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래서 우물이 길면은 오르는 것도 더 많이 오르죠. 우물이 짧으면은 우물이 여기서 짧으면은 더 짧게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하나 이제 개발한 게 뭐냐면은 딱 그 기간이면 여기까지 딱 끝나는데 앞에 끝까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뭘로 이렇게 앞에 끝까지 예시를 하느냐? 그건 나의 노하우죠. 그거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얘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까지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관건이죠.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미래까지 예시하는 지표를 만들었다. 어우,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투자증권을 띄웠는데 여기인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냐? 앞으로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좀 떨어진다. 조금 몇 가지는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그 우물을 파면은 잠깐 우물을 파면 잠깐 반등했다가 한 몇 가지 반등하겠죠. 여기 돌파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깔딱거리다가 이제 어떤 이 저항점의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깊은 우물이 나오잖아요. 여기쯤에서 이제 4월로 접어들어서 깊은 우물이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설명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제 내가 한자 쓰는 거라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 누가 쓴다 그러면은 어떤 그 컴퓨터마다의 그 화면의 어떤 해상도가 다르잖아요. 그 해상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해상도를 맞추고 주려면은 이 글씨 어떤 표현이랄지 이런 것을 안 맞춰주게 되면은 이게 이 화면 크기보다 이런 게 이제 레전드 이런 표시값들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톡캐스트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 파운드 조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 왜 97일과 14일로 했는가? 이 장기로 하면 100일과 97일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이평선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동 매매는 장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로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죠. 가장 효율 있는 게 97일과 14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이평선이 예,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이제 뚫고 나갈 때가 이제 어떤 매수 포인트가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보다 이 우물을 사야죠, 우물에서 사야 되죠. 우물에서 사야 되죠. 이 우물에서의 어떤 마크가 나오면은 다일 날이 없죠. 우물에서 마크 나온 것은 이게 한번 크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사면은 먹을 게 뭐 없죠. 그래서 우물이 작지만은 이렇게 작지만은 이렇게 이제 우물 아래에서의 마크가 나오는 것은 한번 이제 단타로 들어갈 만하고 여기서 우물이 길수록 어떤 조금 날을 길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파 매수 신호가 나왔고 여기다 하면은 여기는 이제 약간 여기서의 어떤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의 충돌 지점과 여기가 또 일치한다면은 가매수 구간이니까 가열 구간이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인공지능 이걸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학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며칠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떤 여기 해상도의 DPI를 인치로 전환하고 그 인치로 전환하는 값을 다시 이제 픽셀로 전환하는 그 코드를 한 줄 딱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좀 심오하거든요. 심오해요. 좀 심오해서 그 코드를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화면에 글자를 표현할 때에 그 패널의 어떤 해상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면은, 어, 이 함수가 있어요. 피규어 get 사이즈 인치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의 어떤 해상도의 크기를 가져올 때는 좋지만은 그 패널의 어떤 개별적인 패널의 해상도를 가져올 때는 그 패널의 어떤 해상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패널 get 인도우 익스텐션 확장된 익스텐션 트랜스폼을 변경시켜준다. 근데 인치를 픽셀을 변경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그 모니터의 DPI 스케일을 가져와 가지고 인치로 변경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해상도의 어떤 기준점이 DPI를 그 모니터의 DPI 크기를 인치로 변경시켜서 그 인치로 표준값을 얻은 다음에 지금의 다시 이제 픽셀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모니터마다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인치 값을 픽셀 단위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픽셀을 갖다가 픽셀이 점이하더라도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에서는 낮은 해상도의 모니터보다 더 조밀하지만은 그 픽셀의 크기는 같잖아요. 픽셀의 크기는. 그래서 그 픽셀의 크기를 인치로 바꿔서 다시 해당 모니터의 픽셀로 전환한다. 그래서 get window extension transform 해가지고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이드 하이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드 하이로 해서 패널에 이제 어떤 그 이드 하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해서 최소는 7으로 하지만은 여기 최소는 7.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그 거보다 조금 더 큰 1.5배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해가지고 거기 조금 더 크게 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값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값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 두 값은 이게 뭐 이게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 이제 7, 그저 우리가 그 폰트 사이즈가 7이 되고 여보다 더 크면은 7보다 그 모니터의 해상도를 그 픽셀로 전환해서 다시 그 계산을 해서 이 계산값이 더 크다면은 이 계산값을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상도가 이게 높아지면은 이제 그 우리가 뭐예요? 이게 이제 폰트를 또 키워줄 필요가 있죠. 글자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각 패널에서의 해상도를 구하는 값은 get window extension transform 그다음에 그 모니터의 DPI의 어떤 그 크기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규어 DPI 피규어는 전체 캐퍼스 크기니까 피규어 DPI 스케일 트랜스폼 인버터란 말은 역치란 얘기요. 역으로 계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픽셀로 DPI를 인치로 계산을 해서 넘겨주면은 넘겨주면은 얘는 다시 그 모니터의 픽셀 단위로 바꿔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내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 왜 픽셀을 인치로 구해서 다시 픽셀로 하면 그 하나만한 짓거리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해상도가 서로 다른 모니터에서 픽셀을 인치로 전환하면 표준 그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대답을 여기서 정확합니다. 서로 다른 해상도 모니터에서 픽셀 값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인치 단위로 변환하여 표준화한 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픽셀 단위는 모니터 해상도 DPI에 따라 다르게 변하고 이게 픽셀 단위는 모니터에서 다르고 인치 단위는 DPI에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므로 따라서 픽셀 인치 변화를 하면 해상도의 독립적인 표준값을 절대 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DPI가 다른 환경에서 동일한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그 이것은 또 이건 또 쓰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또 쓰는 데가 있어. 이제 그것은 이제 차후에 뭐 그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폰트를 조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 어, 여기 보면은 여기에 어떤 이 패널의 어떤 해상도에 따라서 글씨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크면은 또 보기 싫으니까. 뭐 이건 조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자동으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줄이면은 작아지면 없어지거든요. 예. 저거 이제 화면이 작아지면 저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지면 없어지게 해놨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작아지면은 빨간색으로 숫자 클로스가 표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인성을 좋게 했죠. 어, 아니 뭐냐면 이제 만든 거지만은 뭐냐면은 만들어 놓고 보면은 세부 조정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부 조정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부 조정해야 할 게 많고 지금 어떤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코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대가리를 많이 굴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2차원, 3차원적인 코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차원, 3차원적 코딩을 한다는 것은 1차원, 2차원 행렬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 행렬에 대해서 잘 알면은 코딩이 이제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는데 또 개념적인 거라서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개념적 이
차원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코딩을 이제 알아보기가 힘들어져요. 개념적인 거나 그래서 좀 불편은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지능적인 거죠. 어. 그럼 이제 간단히 이제 살펴봤는데 스토캐스트 이 여기에 대한 공식을 한번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내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있나? 테스트 버전에서 물론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캐스트와 이제 RSI를 통합한 것은 두 가지를 통합을 해서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값을 융합을 한 거죠. 이것도 최근에 나온 어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좋게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했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은 그 코드가 이줄 테니까 살펴보십시오. 이 RSI 값 구하고 그 RSI에서 그 RSI 값을 기준에서 전달을 값을 전달해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 코드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거 코드가 엄청 길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RSI 이제로 전달을 해서 데이터의 어떤 그 정가 값을 전달해서 이거 뭐냐 시리즈죠, 시리즈. 데이터 시리즈 플러스 정가 시리즈가 전달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RSI 구하고 그 RSI를 가지고 스토캐스트 RSI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구하는 거죠. 이제 14일과 97일 어떤 그 이동 평균을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리스트에 이제 리스트 값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데드 클로스와 골든 클로스를 어떤 이치 값을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저장을 해서 전달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이거 값을 전달하는 거죠. 여기 이제 간단한 코드 간단하게 이제 이것을 구현을 한 건데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코드에 적용할 때는 이제 거기에 맞게끔 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값을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값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이 두 가지만 필요하면 이 두 가지만 필요하니까 이걸 리스트로 저장을 해서 리스트 값으로 저장을 해야죠. 그렇지만 리스트는 또 리스트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리스트로 들어오는 게 여기서 RSI는 리스트 값이 아니니까 리스트인 것과 리스트 아닌 것에 두 가지 처리를 해줘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히 보여주면 이게 리스트 밸류 값이 리스트일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주고 아닐 경우에는 리스트일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단일 시리즈는 그냥 그대로 이제 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순환문을 돌려서 그 시리즈 값을 가져와야겠죠. 이뉴머레이터 해가지고 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간단한 코드를 살펴봤고, 음, 더 할 것이 없네요. 자, 더 할 것이 없고 설명은 간단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완성도에 도달을 했을 때에 보면 이 세부 조정 값들 세부 조정 값은 뭐더 전문가적인 어떤 그 깊은 그 이해력이 없으면 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어, 챗GPT가 있다. 챗GPT가 예를 들어 성능이 이제 다른 인공지능도 성능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원류니까 마더니까 그래도 계속 이용해 주게 있는데 이제 이게 갈아타기를 안 하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챗GPT도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그런 애들이 막 치고 올라온다 해도 걔도 이제 가만히 있진 않겠죠. 아마 조만간 전 인류의 어떤 지능을 합한 수준의 것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어떤 특이점들이 넘어갈 거고 요즘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중국 로보트보다 더 훌륭한 그 어떤 그 행동을
작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그 이름이 뭐였지? 테슬라의 노바인가? 그 인공지능과 테슬라는 이 선동작이죠. 세밀한 선동작이 잘 좋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좋고. 우리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행동력학에서 이렇게 이제 뛰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퓨전이 된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아마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잘하는 걸 하는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